안녕하세요. AI가 지어낸 이야기를 제가 조용히 읽어드리는 힐링 ASMR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낡은 노트에 남겨둔 편지라는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1950년대 전쟁과 가난 속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남겨둔 낡은 노트. 그 안에는 먼 미래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웃음을 잃지 말라는 당부, 가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다짐,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격려, 그리고 끝내 희망을 놓지 말라는 약속까지. 이제 그 오래된 기록을 천천히 펼쳐보겠습니다. 그럼 편안히 들어주세요. 1장. 첫 장을 열며 아직 이름 없는 나에게. 오늘은 연필을 쥔 손이 무겁다. 종이가 아까울 만큼 힘든 시절이지만 그래도 나는 몇 자 남겨두고 싶다. 이 글은 아마 누군가에게 닿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주 먼 훗날 누군가가 이 낡은 노트를 펼쳐본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작은 마음 하나라도 전하고 싶다.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이다. 이름을 적을 용기도 없고 적어봤자 누군가 알아주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냥 오늘을 기록하는 한 사람이라고만 해두자. 지금은 1950년대 전쟁의 끝자락에 서 있는 시절이다. 총소리는 멎었지만 마음속 총성은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 집은 무너졌고 가족들은 흩어졌다. 하루 한 끼 제대로 먹기도 힘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일을 생각하게 된다. 내일은 더 나아질까? 아니면 또 무너질까? 답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일이 두려워도 우리는 내일을 맞이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너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니? 아마도 지금은 나보다 훨씬 풍족한 세상일 것이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잘 방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내가 바라던 삶, 그 자체를 살고 있는 셈이야.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그토록 원했지만 가지지 못했던 그 평범한 하루를 너는 이미 가지고 있다. 나는 오늘도 연탄 몇 장에 의지해서 겨울을 버틴다. 차가운 방 안에서 손이 얼어붙지만 그래도 이렇게 글을 남긴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삶은 그렇게 작고 사소한 것들을 붙잡는 일인지도 모른다.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삶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가끔은 평범함이 가장 큰 선물이다. 내게는 따뜻한 밥 한 공기가 기적이고 누군가의 안부 인사가 희망이다. 너에게도 분명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이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그러나 사라지고 나면 뼈저리게 그리워지는 것들. 그걸 잊지 말아라. 나는 이 글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란다. 너는 이미 누군가의 기도 속에 태어난 기적이다. 나 같은 사람이 먼 훗날의 너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이름 없는 한 사람이지만 너는 반드시
내 이름을 가진 채로 살아라. 흔들리더라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누군지 잊지 말고 살아라.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다. 다음 장을 열 때쯤엔 조금은 따뜻한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이 먼 훗날의 너에게 작은 숨결 하나라도 전해지기를 바란다. 낡은 노트 속 이름 없는 사람. 2장. 전쟁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마라. 오늘도 먼 곳에서 포성이 들렸다. 전쟁은 끝났다지만 사람들의 얼굴엔 아직 전쟁이 남아있다. 웃음은 사치가 되어버렸다. 아이들은 장난감 대신 돌멩이와 흙을 가지고 놀고 어른들은 내일을 걱정하며 굳은 얼굴로 하루를 버틴다. 나는 그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린 언제부터 웃음을 잃어버린 걸까? 전쟁이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건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바로 웃음이다. 웃음을 잃으면 마음이 굳어버린다. 가난도 견딜 수 있고 상처도 이겨낼 수 있지만 웃음을 잃으면 삶은 견디기 힘들어진다. 나는 오늘 일부러라도 웃어보려고 했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도 흙바닥에 넘어져도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봤다. 그 순간 참 신기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달라진 것이다. 웃는다는 건 그런 힘을 가진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너는 어떠니? 내 삶은 분명 나보다 훨씬 나을 거다. 그런데도 웃음을 잃고 있지는 않니? 더 좋은 것을 바라보려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진 않니? 웃음을 잃지 마라. 내가 웃는 순간 세상은 네 편이 된다. 힘든 일도 잠시 잊히고 마음의 짐도 조금은 가벼워진다. 나는 지금 전쟁 속에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웃음을 잃지 않으려 한다. 웃는다는 건 내 마음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너도 기억해라. 네가 살아가는 지금은 웃음을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시대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웃어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건네는 웃음 하나가 총소리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진다. 오늘 하루 나는 웃음을 연습했다. 그게 언젠가 너에게도 닿기를 바란다. 혹시 네가 지친 하루를 살고 있다면 이 낡은 노트 속 기록이 너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밝히길 바란다. 전쟁 속에서도 나는 웃고 있다. 그러니 너도 지금 네 자리에서 웃을 수 있다. 낡은 노트 속 이름 없는 사람. 3장. 가난은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 오늘도 허기를 달래보려고 보리죽을 떠먹었다. 쌀은 귀하다. 쌀밥 한 숟가락이 잔치처럼 느껴진다. 나는 어릴 때 이렇게까지 배고픈 날들이 오래가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배급을 받는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내 마음에 남았다. 가난은 우리 집 문턱을 낮추고 사람들의 어깨를 굽게 만든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가난은 내 발을 묶을 수는 있어도 내 마음까지는 묶지 못한다는 걸. 나는 여전히 꿈꿀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내일을 그려볼 수 있다. 돈은 없지만 생각만큼은 가난하지 않았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너는 어떠니? 너에게도 부족함이 있겠지.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원하는 걸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가난은 가진 것이 적다는 뜻이지 너가 작은 존재라는 뜻은 아니란다. 진짜 가난은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나는 오늘도 낡은 옷을 입고 길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따갑기도 했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내가 가진 게 적다고 해서 내가 덜 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내 마음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면 세상의 시선 따위는 잠시뿐이다. 너도 혹시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진 않니? 남들이 가진 걸 부러워하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책하고 있지 않니? 그런 생각이 쌓이면 마음이 더 가난해진단다. 비교는 끝이 없고 가진 것은 언제나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지 말아라. 나는 언젠가 풍요로워질 날을 꿈꾼다.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도 마음만큼은 자유롭고 내 생각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삶은 가진 것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다. 삶은 태도와 마음으로 채워진다. 이 글을 읽는 너도 기억해라. 주머니는 비어도 마음은 채울 수 있다. 가난은 우리를 시험할 뿐 우리를 가두지는 못한다. 네 마음을 굳게 지키면 가난조차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오늘 나는 배고팠지만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부유하다. 낡은 노트 속 이름 없는 사람. 4장.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살아남는다. 어제는 웃음에 대해 적었고 오늘은 가난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리고 지금 다시 연필을 잡으며 떠오르는 건 결국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사람 덕분이라는 것이다.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삶은 여전히 전쟁 같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희망조차도 부족하다.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글을 쓰고 있는 건 곁에 누군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게 남은 게 거의 없던 날, 누군가는 자기 밥 한 숟가락을 나눠주었다. 춥고 힘들던 밤, 누군가는 낡은 담요 한 장을 덮어주었다. 그게 없었다면 나는 이미 여기 없었을 것이다. 가난 속에서도 마음을 묶이지 않으려 했지만 사실 나 혼자였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결국 사람 덕에 살아남는다.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것도 누군가의 웃음을 보고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괜찮을 거야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며칠치 굶주림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너는 어떠니? 너는 아마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겠지. 하지만 풍족한 시대일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많이 가졌는데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지 않을까?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 덕분에 살아남는다. 너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친절. 그게 너를 버티게 하지 않았니? 그리고 네 웃음이나 네 따뜻한 말도 누군가를 살려낸 적이 있을 것이야. 나는 오늘도 가난하고 외롭다. 하지만 옆에서 같이 버티는 얼굴들이 있기에 끝내 쓰러지지 않는다. 너도 마찬가지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라. 너의 곁에도 반드시 누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적는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살아남는다. 이 말은 나 자신을 위로하는 동시에 너에게 건네는 약속이다. 우리 모두 결국은 서로 덕분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낡은 노트 속 이름 없는 사람. 5장. 오늘을 버티는 작은 이유 하나. 요 며칠은 글을 쓰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전쟁의 그림자도, 가난의 무게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나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답은 의외로 거창하지 않았다. 오늘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건 아주 작은 이유 하나였다. 내겐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기적이다. 굶주림 끝에 입에 들어오는 한 숟가락의 보리죽.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이 잠시 멎는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에서 내 손을 녹여주는 작은 등불도 그렇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그래도 아직 어둠 속에만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들려오는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나도 언젠간 저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 사람은 큰 희망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작은 이유 하나가 하루를 지탱한다. 내일 거창한 꿈을 이루지 못해도 오늘의 작은 기쁨이 있다면 버틸 수 있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낡은 종이 위에 글자를 남기는 이 행위 하나가 내일을 기다리게 만든다. 나는 어제까지 사람의 손길이 나를 살렸다고 적었다. 맞다. 결국 사람 덕분에 살아남는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것도 거창한 게 아니었다. 밥 한 숟가락, 담요 한 장, 짧은 인사 한마디.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이룬다. 생각해보면 나도 남들에게 그런 작은 이유였을지 모른다. 내가 건넨 웃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했을 수도 있다. 내가 건넨 글 한 줄이 먼 훗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낼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늘 나는 이렇게 기록한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언제나 작은 이유 하나다. 그
그 작은 이유를 붙잡을 수 있다면 삶은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희망은 거대한 빛으로만 오는 게 아니다. 때로는 촛불 같은 미약한 불빛이 가장 어두운 밤을 견디게 한다. 나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은 버틸 수 있다. 오늘을 버티면 내일도 또 작은 이유 하나가 나를 맞이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한 나는 계속 살아낼 수 있다. 낡은 노트 속 이름 없는 사람. 6장 미움보다 사랑을 택하길.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총뿌리가 남아있다. 거리에서 스치는 눈빛에도 경기가 묻어나고 사소한 말에도 분노가 쉽게 튀어나온다. 나 또한 그 미움 속에 휘말릴 뻔한 적이 많았다. 빼앗긴 것들, 잃어버린 사람들,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그 모든 것이 분노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미움에 몸을 맡기면 삶은 끝없이 무너진다. 미움은 결국 나를 잠식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마저 무너뜨린다.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나는 선택하려 한다. 미움 대신 사랑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미움을 붙잡는 순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사랑은 때로는 약해 보이지만 끝내 살아남게 하는 힘이다. 너에게 묻고 싶다. 지금 네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혹시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며 잠들고 있진 않은가?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그날의 분노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네 마음속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알았다. 사랑을 택하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결심이라는 것을.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붙잡는 일. 미움보다 사랑이 낫다고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일. 그게 하루를 덜 무겁게 만든다.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힘으로만 살아남는다. 오늘 나는 낡은 노트에 이렇게 적는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끝내 삶을 지켜낸다. 이 말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다짐이자 훗날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은 당부다. 너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끝낼 것인가? 분노와 미움을 안고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감사 속에서 숨을 고를 것인가? 그 선택이 결국 네 삶의 무게를 정한다. 나는 내일도 여전히 힘겨울 것이다. 하지만 그 힘겨움 속에서도 나는 사랑을 택하겠다. 그 선택 하나가 나를 내일로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낡은 노트 속 이름 없는 사람. 7장.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 나는 수없이 쓰러졌다. 허기 때문에, 추위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무게 때문에. 넘어져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면 늘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면 또다시 발을 딛고 서 있었다. 누가 억지로 일으켜 세운 것도 아닌데 내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나를 끌어올렸다. 살다 보면 누구나 쓰러진다. 넘어지지 않고
걸어온 사람은 없다. 전쟁 속에선 삶 자체가 쓰러지는 연속이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이 종이에 글을 쓰고 있다는 건 쓰러짐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쓰러져 있는가? 마음이 지쳐 더는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실패가 두려워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억해야 한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쓰러짐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부끄러운 건 쓰러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다시 일어설 기회는 남아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순간 어제보다 더 단단한 내가 된다. 삶은 늘 우리를 시험한다. 넘어뜨리고 무릎 꿇게 만들고 때로는 끝까지 짓밟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나는 오늘도 흔들리며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이 노트에 글을 남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내일도 또다시 넘어질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다. 쓰러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나는 이렇게 기록한다. 쓰러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위한 쉼표다. 이 말이 내 내일을 붙잡아 주기를,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내일도 붙잡아 주기를 바란다. 낡은 노트 속 이름 없는 사람. 8장. 내가 가진 건 글자 몇 줄뿐이지만 내 주머니는 비어있다.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공간도 없고 풍족한 밥상도 없다. 내 손에 남은 건 이 낡은 노트와 닳아버린 연필뿐이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런 나를 보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 몇 줄의 글자만으로도 사람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냈는지 기록하는 것.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무게를 글로 풀어내는 것. 그리고 언젠가 이 글을 누군가가 읽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내가 가진 건 글자 몇 줄뿐이지만 그것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 당신은 무엇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는가? 돈인가? 지위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인가? 그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당신을 끝내 붙잡아줄 무언가는 있는가? 없다면 찾아야 한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가진 것은 쉽게 사라진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남는 건 당신의 마음속 언어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한마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말 한 줄이 수많은 절망보다 강하다. 나는 전쟁을 겪으며 집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웃음을 잃을 뻔했다. 그럼에도 이 노트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이유는 단순하다. 내가 쓴 글자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오늘도 연필 끝에서 흘러나온 글자들이
내 안의 고통을 조금은 덜어주었다. 그리고 내일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삶은 때로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들에 의해 지켜진다. 내겐 그게 글자였다. 누군가에겐 음악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다. 작은 무언가가 무너진 하루를 다시 세운다. 오늘 나는 이렇게 남긴다. 내가 가진 건 글자 몇 줄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살아낼 이유는 충분하다. 당신에게도 반드시 그런 무언가가 있길 바란다. 눈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끝내 삶을 붙잡아줄 힘은 언제나 그렇게 사소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낡은 노트 속 이름 없는 사람. 9장. 꿈은 빼앗기지 않는 마지막 재산이다. 세상은 내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집도, 땅도, 안정된 일상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전쟁은 가진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가난은 남아있던 것마저 조금씩 갉아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가져가지 못한 게 있다. 바로 내 안에 숨겨둔 꿈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힘든데 무슨 꿈이냐? 하지만 나는 안다. 꿈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없었을 거라는 걸. 꿈은 굶주린 배를 당장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내일을 기다리게 만든다. 절망이 목을 조릴 때 꿈은 내 숨통을 틔워준다. 나는 자주 상상한다. 언젠가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에서 아이들이 흙이 아닌 잔디밭 위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학교에 모여 앉아 연필을 잡고 공부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웃는 모습을. 그 모습은 지금 이 낡은 현실과는 너무 다르다. 하지만 그 상상이 내 오늘을 버티게 한다.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혹시 당신은 꿈을 어디에 숨겨두었는가? 혹시 너무 오래 외면한 나머지 이미 잊어버린 건 아닌가? 꿈이 사치처럼 느껴져서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꺼내야 한다. 꿈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끝내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재산이다. 돈은 잃을 수 있다. 관계도 끊어질 수 있다. 건강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꿈만은 당신이 놓지 않는 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건 세상이 줄 수도 거둘 수도 없는 것이다. 오직 당신만이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이 노트에 계속 적는다. 꿈은 멀리 있는 별처럼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별빛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어둠을 건넌다. 꿈은 다가오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나를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되면 충분하다. 오늘 나는 이렇게 기록한다. 꿈은 빼앗기지 않는 마지막 재산이다. 나는 가진 것이 거의 없지만 이 재산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당신의 꿈을 지켜내기를 바란다. 낡은 노트 속 이름 없는 사람. 10장.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어쩔 때는 꿈조차 버거울 때가 있다. 별빛 같은 꿈이 너무 멀리 있어서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럴 땐 마음이 금세 무너지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럼에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의 믿음 덕분이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전쟁은 많은 걸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어떤 진실도 남겼다. 서로가 없었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진실. 나에게 밥 한 숟갈을 건네던 이웃, 낡은 외투를 나눠주던 손길, 지쳐 쓰러진 나를 흔들어 깨우던 목소리. 그것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 글을 쓰지도 못했을 것이다. 삶은 자주 우리를 외롭게 만든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홀로인 듯한 순간이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진정한 고독은 곁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진 않은가?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단정 지으며 스스로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진 않은가?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비록 이름 모를 낯선이라 해도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당신을 살려낼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가 된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살아남는다. 나는 오늘도 글을 남긴다. 누군가에게 이 글이 닿을 거라 믿기 때문이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목소리가 먼 훗날에도 울린다면 그건 이미 누군가의 곁에 서 있다는 증거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모두가 등을 돌렸다고 느껴질 때 정말로 그 누구도 곁에 없는 걸까? 아니면 당신이 아직 손을 뻗지 않았을 뿐일까? 나는 오늘 이렇게 기록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은 사람을 살린다. 이 믿음을 지키는 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낡은 노트 속 이름 없는 사람. 11장.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문다. 내 몸에는 오래된 상처가 많다. 넘어져 생긴 흉터, 추위에 언 손, 발, 굶주림이 남긴 흔적.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국들은 조금씩 옅어졌다. 피가 멎고 살이 아물고 흉터만 남았다. 살아있다는 건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었다. 다만 시간이 그 고통을 덮어준다는 뜻이었다. 마음의 상처도 다르지 않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날 나는 다시는 웃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배신을 겪은 날 세상 모두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르자 그 고통은 조금씩 낯설어졌다. 아직도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때처럼 숨조차 막히게 아프지는 않다. 시간이 상처를 완전히 없애주진 못해도 날카로운 고통을 무디게 해주었다. 당신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상처가 남아있는가? 아직도 매일을 흔드는 아픔이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란다. 이 고통이 과연 영원히 내 삶을 지배할 수 있을까?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상처가 깊을수록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결국 아물게 한다. 나는 깨달았다. 상처란 결국 내가 살아왔다는 증거다. 흉터가 남았다는 건 내가 그 순간을 견뎠다는 표시다. 그래서 이제는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살아남았다는 흔적이니까. 삶은 상처를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하지만 상처가 영원히 나를 지배하지는 못한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 고통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마침내 나는 다시 걸어갈 수 있다. 오늘 나는 이렇게 기록한다. 시간은 상처를 잊게 하지는 않지만 살아갈 수 있기는 만든다. 내게 남은 흉터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흔적은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 흔적이 당신을 무너뜨리진 못할 것이다. 결국 시간은 당신 편이 될 테니까. 낡은 노트 속 이름 없는 사람. 12장. 작은 손길이 세상을 바꾼다.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 식탁 위엔 밥보다 빈 그릇이 더 많고 방 안은 바람이 스며드는 구멍투성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마음이 덜 무거웠다. 아침에 이웃이 내 손에 뜨끈한 고구마 하나를 쥐어주었기 때문이다. 겨울바람 속에서 그 고구마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그 작은 온기가 나를 하루 종일 버티게 했다. 사람은 거대한 도움보다 작은 손길에서 더 크게 살아난다. 배고픈 이에게는 쌀 한 되박보다 밥 한 숟가락이 더 절실하다. 지친 이에게는 긴 연설보다 짧은 위로 한마디가 더 깊이 스며든다. 오늘의 나는 그 작은 손길 하나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당신은 기억하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꾼 건 언제나 작은 일이 아니었는지. 뜻밖의 미소, 아무렇지 않게 건넨 인사, 무심히 잡아주던 손길. 그 사소한 순간들이 당신을 살려낸 적은 없었는지.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려 거대한 힘을 원하지만 정작 세상을 움직이는 건 작고 사소한 것들이다.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거대한 전쟁으로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가는 건 작은 손길들이다. 쓰러진 사람을 부축하는 팔, 굶주린 이를 위해 내어주는 한 숟가락, 추위 속에서 건네는 담요 한 장. 그 모든 것이 모여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당신의 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를 돕기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하지만 바로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겐 삶을 이어가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언젠가 그 손길이 돌아와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오늘 나는 이렇게 기록한다. 작은 손길이 세상을 바꾼다. 내가 받은 고구마 하나가 오늘의 나를 살렸듯 당신이 건네는 작은 무언가가 누군가의 내일을 살릴 수 있다. 세상은 결국 그렇게 이어져 왔다.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절망 위에 다시 희망을 세운다. 낡은 노트 속 이름 없는 사람. (13장) 희망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밤에 온다. 밤은 언제나 길다. 하지만 전쟁이 남기고 간 밤은 더 길다. 총성이 멎은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엔 불안이 남았고 그 불안은 어둠을 더 깊게 만들었다. 나는 종종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곤 했다. 내일을 살아낼 힘이 남아있을까 스스로에게 묻다가도 끝내 답을 얻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작은 불빛이 찾아왔다. 깊은 새벽,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 빈방 한켠에서 피워올린 작은 등잔불, 이웃집에서 새어나오는 웃음 한 조각. 그것들은 밤을 완전히 몰아내진 못했지만 어둠을 견딜 힘을 주었다. 희망은 언제나 그렇게 왔다. 절망이 가장 짙은 순간에 아주 작은 빛으로. 당신은 지금 어떤 밤을 건너고 있는가? 혹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기억하라. 희망은 대낮처럼 눈부시게 오는 법이 없다. 희망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밤에 조용히 불씨처럼 깜빡이며 다가온다. 나는 깨달았다. 희망이란 커다란 약속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절망이 짙을수록 희망은 더 작은 형태로 다가온다. 그러나 그 작은 빛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 오늘을 버티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한다. 내 삶의 희망도 그랬다. 밥 한 숟가락, 고구마 하나, 담요 한 장, 누군가의 짧은 웃음. 그 사소한 것들이 나를 이 깊은 밤에서 내일로 이끌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희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저 어두운 밤을 견딘다. 그러면 희망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온다. 오늘 나는 이렇게 기록한다. 희망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밤에 온다. 그렇기에 어둠은 절망이 아니라 곧 빛이 찾아올 징조다. 당신이 지금 깊은 밤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곧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뜻일 것이다. 낡은 노트 속 이름 없는 사람. (14장)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오랫동안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오늘보다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다시 잃을 것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 내일 눈을 떴을 때 아무도 곁에 없을지 모른다는 공포. 그 두려움은 늘 나를 괴롭혔다. 밤을 넘기는 것이 무서웠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돌아보니 두려워한 내일은 단 한 번도 내가 상상한 모습 그대로 오지 않았다. 내일은 언제나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고 두려움은 대부분 헛된 그림자에 불과했다. 두려워하느라 놓쳐버린 시간들만이 아쉽게 남았다. 삶은 우리에게 늘 묻는다. 당신은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두려움으로 움츠려들 것인가? 아니면 용기로 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길이다. 그 길은 어둡고 불확실하지만 걸어야만 알 수 있는 길이다. 걸음을 멈추면 내일은 영원히 두려움으로 남지만 한 발 내딛는 순간 내일은 살아있는 오늘이 된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내일을 두려워하는 건 결국 오늘을 놓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면 내일은 스스로 자리를 찾아온다.
내일은 내 손에 쥘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 내가 쥔 선택이 내일의 모양을 바꾼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실패인가? 잃음인가? 아니면 아직 겪지 않은 상처인가? 그 두려움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진 않은가? 기억하라.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내일은 당신이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어김없이 찾아온다. 오늘 나는 이렇게 기록한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은 오늘을 살아낸 이에게만 열린다. 내가 살아남아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듯 당신 또한 내일을 두려움 대신 용기로 맞이하길 바란다. 내일은 두려움에 얼굴을 하고 오지 않는다. 내일은 당신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낡은 노트 속 이름 없는 사람. 15장 끝맺으며 미래의 당신에게 전하는 약속. 이 낡은 노트를 처음 펼쳤을 때 나는 솔직히 두려웠다. 내가 남기는 글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쟁의 잔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시절에 글자 몇 줄이 무슨 힘이 있을까? 하지만 하루하루를 기록하면서 깨달았다. 이 글은 나를 살려냈고 언젠가 당신에게 다 당신을 붙잡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전쟁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다. 총성이 멎은 뒤에도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억지로라도 웃는 순간 마음 한쪽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웃음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나는 가난 속에서도 마음을 묶이지 않으려 했다. 주머니는 텅 비어 있지만 꿈만은 빼앗기지 않았다. 꿈은 내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었고 끝내는 나를 내일로 이끌었다. 나는 사람들의 손길 덕분에 살아남았다. 밥 한 숟가락, 담요 한 장, 미소 하나. 그 작은 것들이 절망을 무너뜨리고 내일을 세워주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나는 수없이 확인했다. 나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넘어지는 건 끝이 아니었다. 다시 일어서는 순간 어제보다 더 단단해진 나를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시간이 상처를 어떻게 무디게 하는지 알았다. 피부 위 흉터처럼 마음의 상처도 시간이 덮어주었다. 흔적은 남았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가장 어두운 밤 끝에서 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는다. 희망은 거대한 빛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불씨처럼 깜빡이며 다가온다. 그 불씨 하나가 오늘을 버티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한다. 그리고 나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내일은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두려움 대신 용기로 맞이한다면 내일은 언제나 다른 얼굴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 이 낡은 노트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나는 다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왜 이 글을 남겼을까? 그 답은 분명하다. 이 글이 먼 훗날 누군가의 손에 닿아 그 사람을 붙잡아 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건 나를 넘어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약속한다. 나는 비록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 글은 당신을 향해 남긴 약속이다. 당신이 웃음을 잃지 않기를, 가난 속에서도 마음을 가두지 않기를, 사람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기를,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상처가 남더라도 살아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끝내 꿈을 잃지 않기를. 삶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살아낼 가치가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날들이고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노트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한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다. 부디 이 글을 덮는 순간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 또한 언젠가 누군가에게 작은 불빛이 되어주기를. 그렇게 이어지는 희망이 결국 세상을 바꿀 것이다. 낡은 노트 속 이름 없는 사람.